히잡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스만 튀르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긴 신생공화국 튀르키예였습니다. 1923년 신생공화국으로 시작한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적인 과거를 벗어서 근대화의 세계로 가려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바로 튀르키예의 국부 아타튀르크입니다. 튀르키예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타튀르크. 보통은 우리가 그전에는 케말 파샤라고 불러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을 끝내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면서 튀르키예를 새로운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계획을 했는데요. 그러한 계획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슬람과 멀어져가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과 아랍이 연관돼 있는 튀르키예 문화에서 이슬람과 아랍을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랍 문자를 쓰고 있던 튀르키예의 글자를 서양식 알파벳으로 바꿨고요. 무슬림들의 복장이었던 페스라는 모자를 벗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모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튀르키인들이 쓰고 있었던 페스라는 챙 없는 전통적인 모자를 벗게 하고 이렇게 챙이 달린, 챙이 있는 서양식 모자를 쓰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 문화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서양 문화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나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자뿐 아니라 신발도 서양식 옥스퍼드 구두로 신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타튀르크의 아내도 공공 석상에서 히잡을 쓰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타튀르크는 히잡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히잡을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미 서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랍 알파벳을 버렸던 사람인데 전통의 산물이었던 모자나 히잡을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겁니다. 아타튀르크는 그렇다고 해서 히잡을 강제로 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아타튀르크가 사망한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아타튀르크가 생각했던 대로 튀르키예가 근대화되고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히잡을 쓰는 사람들은 전통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전통에 뒤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히잡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그런데 아타튀르크 이후에 터키의 발전 과정에서 아타튀르크가 생각해 놓은 구상한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전통적인 이슬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정치에서 힘을 얻게 되니까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군부가 1980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강력한 법안을 제정합니다. 즉 히잡을 강제로 벗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죠. 82년에 히잡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고 97년에는 대학교에서도 히잡을 쓰고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튀르키예는 히잡을 써서는 안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3년 이후로 튀르키예에서는 히잡을 써도 제재가 없습니다. 즉 2013년 이후로는 히잡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고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다만 그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현 정부가 아타튀르크의 생각과는 달리 이슬람을 더 중요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비판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히잡을 쓰느냐 벗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 탈레반으로 너무 잘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탈레반 하면 시대를 뒤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낙후된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근대 초기에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첫 히잡 문제가 등장한 것도 1928년입니다. 1928년에 당시 대단히 개혁적인 왕비였던 소라야 타르지라는 왕비는요, 근대 개혁을 추구하는 왕 아마눌라 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아프가니스탄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8월에 지도자들 모임에서 과감하게 히잡을 벗고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나 아직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1929년 1월에 왕비와 왕은 더 이상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서 서양으로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에서 히잡 벗는 최초의 시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히잡을 벗는다는 것은 근대의 세계, 더 발전된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이집트는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명목상의 독립을 합니다. 1922년부터 왕정으로서 독립왕정으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주권 국가는 아니었죠. 영국의 영향을 깊게 받았던 이집트에서는 역시 여성들도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이집트에서 히잡을 최초로 벗은 사람, 여성 운동가의 모습입니다. 후다 샤우라위는 1923년에 과감하게 히잡을 벗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서 히잡은요, 그냥 머리만 살짝 가리는 히잡이 아니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니캅 형태였습니다. 눈만 내놓는 형태였죠. 그리고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무슬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여성들이라면 그러한 복장을 하고 세상에 밖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후다 샤우라이는 1923년에 새로운 여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즉 이집트에서 히잡은 과거를 얘기했고 벗는다라는 것은 새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얘기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을 끝내고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세운 나세르는 1958년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이 성공한 직후인 1953년 이슬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한 첫 번째 요구가 여성에게 히잡을 씌우자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나세르는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에게 당신 딸도 당신이 히잡을 씌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 이집트 여성에게 히잡을 씌울 수 있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론했다는 그러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역시 히잡은 이슬람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전통을 넘어서서 근대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는 걸림돌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땠을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던 시위, 그 시위가 일어났던 이란에서도 역시 이슬람과 근대화라는 주제로 히잡은 등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장면은 1936년 1월 이란의 레자 샤가 여성에게 강제로 히잡을 벗기는 법을 통과하면서 왕비 그리고 자신의 두 공주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 여성은 히잡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레자 샤는 역시 튀르키예처럼 이란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대 국가에 가는데 가장 걸림돌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쓰고 있던 히잡이었습니다. 히잡은 퇴보를 의미했고 전통에 얽매이는 걸 의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레자 샤는 여성에게 히잡을 쓰지 말라고 강제로 법을 만들었고요. 히잡을 벗은 여성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성 교육의 기회를 높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레자 샤는 여성 히잡만 한 게 아니고요. 여성 히잡을 못 쓰게 하기 전에 튀르키예처럼 남성에게도 전통적인 모자를 벗고 서양식 모자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서양식 모자를 쓰고 서양식 양복을 입고 이 복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란을 발전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여기에 제동이 걸립니다. 1936년 히잡을 벗기는 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잡을 갑자기 벗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 자신들마저 주저했던 거죠. 그래서 히잡을 벗은 여성에 대해서는 히잡을 벗지 않은 여성이 왜 벗냐고 질책하기도 했고요. 히잡을 벗지 않는 여성들을 강제로 벗기다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폭력이 발생했고 여성들이 꼭꼭 숨어버리기도 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반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잡을 강제로 벗기는 법은 1941년 레자샤가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막을 내렸고요. 새로 왕이 된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파hlavi는 강제로 벗기는 대신 벗으려면 벗고 벗지 않으려면 벗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잡을 쓴 여성은 퇴보의 상징, 히잡을 벗은 여성은 진보의 상징, 근대화와 정근대화, 새로운 시대와 과거의 시대, 이 둘을 나누는 선이 히잡이 된 거죠.